계속해서 백일남의 부산길라잡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백일남 소설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역사 기행을 떠나볼 예정인데 부산 남구의 문화유산과 시설들을 풀어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좀 가벼운 걸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예, 부산 남구는 사실상 나고 자란 제 고향이라서 더 그랬는데요. 예, 부산 남구 이것도 참 많은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전쟁, 산업화 시대까지 어디를 밟아도 역사가 발밑에서 꿈틀거리는 동네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고층 아파트가 워낙에 많이 들어서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기는 합니다. 예. 오늘은 우암동 소망마을에서 시작해서 유엔 기념공원 일대까지 그 시간의 결들을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특별히 소설가님의 고향을 또 들여다보는 시간이라서 더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코스가 우암동 소망마을입니다. 이 소막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지? 예, 맞습니다. 처음 들으면 소막하니까 뭔가 소박하고 정겨운 이름이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예. 그런데 막상 그 유래를 알고 나면 가슴이 좀 묵직해집니다. 소막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막사라는 뜻입니다. 예,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우암동 앞바다를 매립하면서 우리나라 소를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검역소와 막사를 지었거든요. 하루에 소 60마리씩 수용해서 열흘간 검역한 뒤에 배에 태워보내는 방식이었는데요. 연간 12,000마리나 됐다고 합니다. 이 소가. 그런데 이 우암동이란 지명 자체가 소바위 꼴 그러니까 소 모양 바위에서 나온 건데 그 소바위도 매립 과정에서 폭파해 도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땅 이름 속에 남아있는 수탈의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예전에는 그 소가 참 귀했잖아요. 네. 그런데 12,000마리나 연간에 수탈을 해갔다니까 참 가슴 아픈 지역인 것 같은데 그 막사가 그럼 지금도 남아있나요? 네, 그게 이 마을이 갖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예, 해방이 됐을 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귀한 동포들이 이 소막사를 고쳐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피라민들이 밀려들어서 이 막사들 통째로 주거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공동 부엌에 공동 화장실이었던 게 식구가 늘면서 2층을 올리고 옆집을 이어붙이고 그렇게 변형을 거듭하다 보니까 1층보다 2층이 더 넓은 가분수 형태의 건물이 생겨났습니다. 골목길에 들어서면 하늘이 반점 가려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는 우암동 부두와 인근 공장의 노동자들이 이 마을에 또 몰려들었거든요. 제가 직접 이 마을의 할머니들 만나봤는데 아이들 소풍 때가 되면 그 산에 저쪽 위에 이제 산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밀려 나올 정도로 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해방, 전쟁, 산업화 그 굵직한 시대의 마디마디가 이 작은 막사 한 채 한 채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국가 등록 문화유산 제715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소망마을 작가님도 직접 골목을 다 걸어 보셨지요? 예. 그 걸어봤고요. 낮인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골목이 아주 좁아요. 예전에 이제 또 나래비 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골목이 좀 어두운 편입니다. 양쪽으로 가분수 건물이 있는 이유도 있고요. 그 어두운 골목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좁은 통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붙들고 살았을까. 소가 잠들던 자리에서 사람이 잠들고 사람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살아갔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수탈의 공간이 생존의 공간이 됐고 생존의 공간이 삶의 공간이 됐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기보다는 사람의 끈질김이 붙어있는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의 끈질김이 붙어있는 동네. 이 소망마을을 그러면은 다녀와서는 어느 곳으로 또 향하셨습니까? 네, 우암동에서 이제 예전에 외국어대 있는 쪽으로 꺾으면 이제 유엔공원 방향으로 이동하는 길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이제 언덕 위에 반듯하게 서 있는 건물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지은 지 좀 됐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입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위치에 있어서 부산 시민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2015년도에 개관한 국립역사관인데요. 얼마 안 됐네요. 부산항이 강제동원의 주요 출발지였고 전체 피해자의 22%가 경상도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이곳에 세워진 이유입니다. 22%가. 저도 이곳에 가봤는데 참 우리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고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게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전시돼 있지? 네, 4층 상설 전시관에 들어서면 시작부터 한쪽 벽면을 빼곡하게 채운 사진들이 압도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얼굴이거든요. 그 얼굴들을 보면서 5층으로 올라가면 강제동원 과정, 조선인 노무자 숙소,
탄광, 태평양 전선, 위안소 그리고 귀환으로 이어지는 전시가 펼쳐집니다. 예. 마치 또 체험형으로 꾸며져 있고요. 좁고 낮은 탄광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7층에 추모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부산 앞바다 전체가 또 쫙 보이는 네. 그런 곳입니다. 그 바다 건너편에서 이제 머나먼 땅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유해가 또 수습도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하니까 오래 서 있게 되는 곳입니다. 관람료도 무료니까 꼭 한번은 가보셔야 하는 곳입니다. 예, 참 이 가슴 아픈 역사를 또 기억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가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옆 언덕에는 또 유엔 평화기념관도 있잖아요. 네, 역사관 바로 옆입니다. 예. 2014년도에 개관한 곳이고요. 그래 이 근처에 이제 10년 사이에 많이 생겼어요. 두 가지가. 그러네요. 예.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이고요. 그 한국 전쟁 당시 참전한 유엔군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재밌는 건 같은 언덕 위에 식민 지배의 아픔을 기록한 역사관과 전쟁 참전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나란히 서 있다는 점입니다. 한쪽은 수탈의 기억, 한쪽은 연대의 기억입니다. 두 건물 사이를 걸으면서 저는 이 언덕이 참 묵직한 땅이구나 그렇게 싶었습니다. 예. 기념관 내부는 어째 돼 있지? 네, 유엔 한국 전쟁 기념관, 유엔 참전 기념관, 유엔 국제평화관 세 개의 상설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한국 전쟁실에서는 1950년 6월 25일 새벽부터 정전 협정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게 전시되어 있고요. 낙동강 방어선, 인천 상륙작전 같은 굵직한 장면들이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전쟁을 겪지 않은 다음 세대에게 그 참상과 정전의 무게를 전달하는 교육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부산다운 건축상을 받은 건물이라서 외관 자체도 참 인상적입니다. 외관 자체도 인상적이라고 하니까 또 가볼 더 가치가 네. 있는 네네. 장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곳을 다녀온 이후에는 또 어느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셔 가셨습니까? 바로 거기서 조금 이제 언덕 밑으로 내려오면 예.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부산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무거운 역사를 끌어안고 걸어가다가 문화회관 앞에 딱 서면 좀 바람이 싹 달라지는 느낌이 네. 들어요. 예. 근데 이게 좀 오래됐죠. 이제 벌써 1988년에 개관한 부산의 대표 종합공연장입니다. 네. 이 건물 자체가 부산 시민들에게는 꽤 각별한 공간입니다. 아버지 손잡고 처음 클래식 공연을 보러 왔다는 분, 딸의 발표회를 여기서 봤다는 분, 네. 뭐 첫 데이트로 뮤지컬을 보러 왔다는 분 등등 부산 사람들의 문화적 기억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거든요. 예. 저도 이곳에 많은 추억이 있고요. 또 제 예? 딸 참참양이 남구 구립 합창단 단원인데요. 그렇군요. 저도 부산문화회관에서 참참양의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참양이 뭐 어떤 제 딸의 애칭인가요? 애칭입니다. 너무 귀엽네요. 저도 여기 부산 문화회관에서 연극을 많이 봤던 네. 그런 또 추억이 있는데 여기가 꽤 큽니다. 네, 사실 좀 보면 어마어마할 정도로 큽니다. 대극장이 1417석, 예. 중극장이 783석, 그리고 어린이 전용 사랑채 극장이 312석, 클래식 전용 챔버홀이 414석.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야외 공원이 부산박물관 유엔기념공원과 연결돼 있어서 예. 공연 전후에 산책하기도 참 좋습니다. 그 2026년 이제 올해죠. 대극장 무대 전면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무겁고 숙연한 역사의 공간들 사이로 이 문화회관이 서 있는 모습이 저는 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 이제 문화회관에 대한 추억이 하나 더 생각나는 것 어떤 같은데요. 건가요? 예. 이건 저도 이제 처음 밝히는 추억인데 예. 예, 중학교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그 대연중학교라는 걸 나왔는데 제가 거기서 예. 단체 관람으로 문화회관의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예. 네. 그때 이제 그 제 옆좌석이 비어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제 여기 빈자리 앉아도 돼 하는데 고개를 드니까 이제 제가 좋아했던 우리 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막 공연 내도록 설레가지고 공연을 본 건지 들은 예. 건지 분간도 못했고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살짝 설레는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 뭐 학교 다니면서 뭐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선생님 한 분 정도는 다 있는데 정말 상상만 해도 뭐 지금 생각해도 다시 좀 또 설레는 느낌이에요. 선생님 결혼도 하셨는데 네. 설레고 그랬었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이제 이번 탐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한 유엔 기념공원입니다.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 묘지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1951년 1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유엔군 사령부가 부산 대연동에 묘지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감회장되어 있던 전사자들의 유해가 이곳으로 옮겨왔고요. 예. 1955년에는 우리 국회가 이 땅을 유엔의 영구 기증하고 성지로 지정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지금 이 땅은 대한민국 땅이면서도 대한민국 땅이 아닌 거죠. 네. 미국, 영국, 터키 등 21개국 참전국 중에 예. 14개국의 전사자 2,300여 명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 묘지입니다. 예.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 묘지라는 점이 참 의미가 있는데 공원 안에 건축물도 인상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한국 건축의 거장 고 김중업 선생이 설계한 정문과 추모관이 있습니다. 정문은 한국 전통 건축의 조형성을 추상적으로 풀어냈고요. 1964년에 지어진 추모관은 참전 16개국의 의미를 담아서 내부를 디자인하되 예. 다국적 다종교의 관람객을 염두에 두고 어느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은 형태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 기하학적인 삼각 형태 6개의 노출된 들보 서 있으면 그 공간이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예. 그 추모관 양쪽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특별하고요. 빛이 들어오면 각도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전에 가느냐 오후에 가느냐 그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받는 공간입니다. 2006년에 세워진 유엔군 전몰 장면 추모 명비에는 실종자를 포함한 전사자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예, 참 한국 전쟁 당시에 또 유엔군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의미가 있는 곳이고 특히나 네네. 부산에 있다라는 게 더 와닿은 것 같은데요. 네네.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요? 예, 턴 투어드 부산이라고 해서 부산을 향하여라는 의미인데요. 예.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세계가 이 공원을 향해서 묵념합니다. 캐나다의 한 참전 용사가 제안한 것에서 시작된 이 추모가 지금은 전 세계적인 의식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예. 그 지구 반대편에서 온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 땅에 잠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 공원을 향해 고개 숙이고 있다는 것. 저는 이 공원 안을 걸을 때 그 생각을 하면 좀 말을 잃고는 예. 합니다. 예. 참 감사하다는 이런 마음 이상의 감정이 드는데요. 네. 올해 11월 11일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코스로 유엔 평화공원에서 이렇게 좀 잠시 쉬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그 제한 유엔기념공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예.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됐는데요. 그 이름도 유엔기념공원과 연계해서 지어진 겁니다. 생태 연못, 잔디밭, 산책로, 바닥 분수, 소나무와 동백나무 3만 그루 넘게 심어져 있고요. 예. 아까까지 걷던 역사의 무게를 여기서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바닥 분수에서 물을 맞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평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부산박물관도 멀지 않고 문화회관과도 이어지니까 하루 코스로 돌아보기엔 정말 좋습니다. 예, 참 이렇게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또 그 의미가 담긴 지역들을 돌아봤는데 이렇게 좀 돌아다니셨으니까 배가 또 빠지지 고파지실 않는 것 같아요. 코스지에 예, 이쪽 먹방 코스. 예, 동네 맛집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먼저 아까 이제 우암동에 있는 소망마을 하면 빠질 수 없는 땡땡냉면이 있습니다. 예. 이 이제 1919년 한경남도 흥남 내호리에서 그 동춘면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집이 흥남 철수 때 부산으로 내려왔고 1952년에 우암동에 자리 잡은 집입니다. 예. 그 상호가 아까 땡땡했지만 바로 고향 이름입니다. 예. 그 내호리. 예. 이 집이 바로 부산 밀면의 원조거든요. 예, 미군 원조 밀가루를 고구마 전분과 섞어서 냉면처럼 뽑아낸 것이 밀면의 시작이었고요. 지금은 4대째 운영 중이고 야, 여름에는 예. 하루에 1,000그릇 넘게 나간다고 야, 합니다. 지금도. 정말 맛집이네요. 예. 또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엔 또 유엔공원 쪽으로 살짝 넘어오면 이제 부산 문화회관 바로 옆에 밑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예. 땡차르트라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3대 천왕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소개된 경양식 식당인데요. 80년대 레트로 인테리어 그대로 들어서는 순간 타임머신을 탄 기분이 납니다. 뭐 식전 스프도 나오고요. 다 먹으면 커피나 아이스크림 중에 후식을 고를 수도 있고요. 예. 특히 이 집에는 수제 함박 스테이크 되게 유명하거든요. 오. 예, 부모님 모시고 오기에 공연 전후에 들르기에 딱 좋은 집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경양식의 정석의 집이다. 예.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예. 또 유엔공원 기념공원 쪽으로 살짝 이제 터널인데 그걸 넘어가면 너무 유명한 이제 칼국수 집이 있습니다. 예. 이 공원 근처에 있는 칼국수 집이라 생각하면 예. 아, 여기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뭐 아침부터 가도 줄을 서가 있어요. 아, 물총 예. 조개, 동죽 이제 조개로 이제 그렇죠. 칼국수를 하는 건데 이 집엔 또 매운 김치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매운 김치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이 많이 난다고 예. 하는 집이고요. 또 그 건너편에 뭐 땡땡 해물짬뽕이라는 집인데 이 집은 딱 3시간만 영업을 해요. 오. 3시간만 딱 영업하는데 줄에 줄 서갖고 이 집도 난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래는 유엔 반점이었어요. 원래 제목이. 근데 이제 땡땡 뭐 해물짬뽕으로 바꾼다고요. 예. 딱 3시간만 하고 이 집의 특징은 밥이 무한 리필입니다. 오. 밥이 무한 리필. 예. 넉넉하네. 예,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바로 근처에 중국집인데 2층으로 돼 있어서 가격이 싼 그런 땡가원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맛집 탐방까지 열심히 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요 남구를 탐방하시면서 드신 소감 짧게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예, 오늘 그런 길을 돌아보면 짧은 거리 안에 많은 시간들이 겹쳐 있다. 남구 속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막사에서 피난민의 집이 됐다가 노동자의 동네로 변한 소막마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절규를 기록한 역사관, 그리고 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잠든 묘지, 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공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까 장소에서 시간의 냄새를 맡는 버릇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독 남구에서는 그 냄새가 짙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분별한 개발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예, 부산시장님도 남구구청장님도 이번에 바뀌었는데 무작위하고 무식한 고층 아파트 개발은 이제 그만두고 지역의 시간과 역사를 보존하며 상생하는 개발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일남 소설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는 특별히 자갈치 아재와 함께 자갈치 아재